여러분 반갑습니다. 별 재미없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유튜브 자서전이니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 마산에 오게 된 이제 아버님께서는 완전히 이제 무직이시니까요. 그 당시 아마 그 창원에인가 마산에 계셨던 그 법조계 계신 분들이 다시 그 시험을 쳐서 법조계 들어오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했습니다만 아버님은 그것을 거절을 하고 이제 우선 어떻게 살 것인지 이제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었겠죠. 이제 초기에 내려오셔 가지고 할아버지에게 이제 기대 살지만은 뭐 겨우 끼니는 유지가 됐겠죠. 제 형님하고 이제 가족이 셋이가 된 겁니다. 근데 이제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좀 가정 고생을 다 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다른 분들 그 도장을 이렇게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도장까지 파는 그러한 그 일도 하시고요. 뭐 산에 가서 나무도 해서 팔기도 하고 하여튼 할아버지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런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죽음을 자살을 아마 기도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치면 그 동해남부선인데 동해남부선 철로를 베고 누워서 기차가 지나가도록 기다린 적도 있었고요. 그러다가 그 칸트가 한 그런 그 철학 얘기를 학교에서 배운 철학이 떠올라서 죽을 용기가 있다면 내가 왜 못 살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자살을 포기하고 다시 내려와서 열심히 살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. 또 하나 에피소드가 참 어떻게 보면 참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요.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를 제 인생에서 제가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일입니다만 아버지께서 이제 워낙 살기 어려우니까 결국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. 그 당시에는 아마 이 부산 뭐 마산 이런 쪽에서는 일본에 밀양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. 남해안에서는 많이 한 모양이죠.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밀양을 결심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리해서 그 밀양을 시켜주겠다는 그 사람을 이제 찾아가지고 돈을 다 지불하고 제 형님을 안고 그 배를 이제 야밤에 살짝 탔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조그마한 이제 어선 같은 거겠죠. 뭐 근데 뭐 밑에 사람이 조금 이렇게 기거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이제 있었는데 밑에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 이제 있었는데 이틀 밤낮을 다니다가 이제 일본에 도착했다고 내리라고 해서 이제 내렸답니다. 그 이제 밤에 내렸는데 내려서 보니까 일본이 아니고 그 마산에 있는 구산리라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구산리 그 해안가에 이제 내려준 것입니다. 그래서 아버지가 밀양을 실패를 했죠. 그러니까 그 실패가 오늘의 아버님의 그 가문, 저를 포함한 우리 가문이 살아남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만약에 그때 그 밀양 한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고 정말 일본어로 밀양을 시켰다면 저는 아마 그 일본서 살게 되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훌륭한 그 의사도 되고 또 국회의장까지 하는 이런 영광된 사람이 되기는 뭐 불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밀양 그 사기꾼이 그 당시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원망스러웠겠지만 저는 그 사기꾼이 하늘이 보내어서 제 아버님 보고 용기 내어서 살아라 하는 그러한 하느님의 사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.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그 밀양 그 사기꾼이 제가 봤을 때는 참 고마운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때로는 그것이 소위 세옹지마도 되고 또 완전히 나빴다고 생각한 것이 정말 미래를 위해서 좋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미래를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다 신이 그렇게 다 지문으로 찍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.
그래서 저는 그 아버님 일대기를 작년에 아버님 탄생 100주년에 맞춰서 일대기를 써내려가면서 이 부분에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시 아버님이 이제 용기를 내어서 우연하게 이제 하광호라는 그 당시 마산 상업 고등학교에 있는 선배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추천해 줘가지고 그 마산 상업 고등학교 공민과에 아버님이 이제 선생님을 이제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이 교육 공무원으로서 자격도 받으시고 그런 노력을 하시다가 아버님 영어를 조금 하세요. 일본에서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아버님 그 유품에 보면 영어 사전도 열심히 공부한 표시가 나는 그 영어 사전도 제가 가지고 지금 제 기념관에 전시를 해 두었습니다만,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진해에 있던 그 미군들의 아마 통역을 맡아 모입니다. 아마 제가 듣기로는 미군 중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통역을 해주면서 이제 뭐 조금 그 생활비를 받거나 뭐 그렇게 하셨겠죠. 그러면서 아버님이 아무래도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어머님 고향이 제가 태어난 그 당시 창원군, 그 당시 어창군이었죠. 어창군 웅동면 소살입니다. 거리로 이제 아버님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. 거리는 마산 양덕에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. 요즘 같으면 터널도 되어 있고 다 잘 되어 있으니까 차를 타고 가면 아마 한 30분 정도, 40분 정도면 마산 양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거리인데요. 아무튼 아버님이 이제 가재도구를 다 쌓고 할아버지하고 이제 이별을 하고 처가 동네로 오신 겁니다. 그 웅동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벚꽃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저수지 이야기를 하고 그 저수지로 그 매몰되는 그 마을 사람들을 그 저수지 밑에 마을을 형성을 해서 그 이주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 마을이 소살입니다. 그 소살이에 이제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게 된 게 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고요. 그 어머니가 1살 때 이제 외할아버지 따라서 이제 일본의 요코하마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. 그 하필 요코하마에 간 것도 결국은 제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 같은 요코하마에 갔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아마 인척들을 통해서 선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. 그런 걸 보면 참 모든 것이 참 숙명적으로 정해져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아무튼 아버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 교육을 앞장서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미군들에게 도움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아버님 말씀으로는 그 통역을 해주고 이제 벽돌도 좀 이렇고 그러니까 진해까지 아마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. 지금은 진해시로 편입돼 있으니까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만든 게 웅동 고등 공민학교입니다. 그 당시에 아마 소사리에도 작은 반농 반어촌입니다만 거기에 천석군이 계셨던 모양인데 그분이 그 중심이 되어서 그 고등 공민학교를 이제 열었던 모양이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1948년에 그 웅동 소사리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게 그 고등 공민학교 선생님 사택이죠. 근데 그 공민학교가 이제 한 3년인가 2년 후에 웅동 중학교가 이제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웅동 중학교에 설립을 아버님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하시고 초대 교장을 맡으시고 영어하고 윤리 도덕을 아버님이 이제 가르치셨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것이 이제 웅동 중학교이고요. 제가 이제 만 7살 됐을 때, 그래 초등학교 1학년 그 여름 방학 때 이제 부산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. 그 당시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제 고민을 하셨던 모양입니다. 이제 제 형님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니까 이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대처로 나가자. 큰 곳
도시로 나가자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 시내로 갈 것이냐 마산으로 갈 것이냐 부산으로 갈 것이냐 이걸 두고 아마 고민을 하셨다고 그럽니다.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무래도 더 큰 도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.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부산으로 오게 되고요. 그게 이제 건국중학교의 교장으로 아버지가 이제 정근을 하게 되고 그동안에 이제 그 웅동중학교 교장을 하시면서 공무원 교육 공무원 자격증도 얻으시고 그런 교장 자격도 얻고 이렇게 다 하셨고 그 모든 자료들이 그 유품으로 제가 제 기념관에 지금 보존하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웅동을 떠나게 되죠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앙초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 전학을 이제 오게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